외국인이 2달 동안 코스피에서 50조를 쏟아냈어. 그런데 그 50조 누가 받았는지 알아? 개인 투자자야. 너와 나. 역대 최대 규모야. 2달 만에 50조를 역사상 이렇게 쏟아낸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한 건 코스피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거지. 왜? 개인 투자자들이 26조를 넣으면서 받아내고 있거든. 이게 수급 전쟁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보여. 2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21조 원어치를 팔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 매도 기록을 갈아치운 거야. 달러로 따지면 135억 달러. 한 달 만에 그 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어.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근데 3월이 더 심해. 3월 들어서만 30조가 넘게 빠졌거든. 2달 합치면 50조야.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지. 그리고 이 매도세가 한 번 터지고 끝난 게 아니야. 3월 들어 거의 매일 팔았어. 멈추질 않아.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방아쇠는 하나야.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기습 공습했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고 핵시설 2곳이 타격받았지.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렸어. 우리나라 기름의 70% 이상이 지나가는 길목이야. 그게 막힌 거지. 통항량이 정상의 4분의 1로 줄었어. 시장은 칼로 찍은 것처럼 반응했어. 공습 직후 첫 거래일인 3월 3일 외국인이 하루 만에 5조 1490억을 던졌어. 단 하루에. 단일 최대 기록이야. 댓글에서 누가 그랬잖아.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딱 그 느낌이었어. 유가가 치솟았어. WTI가 배럴당 101달러를 찍었고 브렌트유는 119달러까지 갔어. 환율도 뚫렸지. 원달러 환율 1511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숫자야. 달러가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닌데 원화만 이렇게 약해진 거야. 외국인 돈이 빠지니까 원화 가치가 같이 무너지는 구조지. 삼성전자를 보면 더 심각해. 외국인 지분율이 48.90%까지 떨어졌어.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야. 3월 5일에 50% 선이 무너졌고 그 뒤로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만 3월 한 달에 15조 넘게 빼갔거든. 정리하면 이거야. 전쟁이 터지고 기름길이 막혔어. 유가가 뛰고 환율이 뚫렸어.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팔고 있어. 삼성전자 지분율은 12년 반 만에 최저야.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지.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팔아댔는데 왜 코스피가 아직 버티고 있냐고. 누가 받고 있는 거야? 외국인이 쏟아낸 50조. 누군가는 그걸 받아야 시장이 유지돼. 안 그러면 코스피는 진작에 바닥을 뚫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와. 3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 순 매수가 26조 2508억 원이야. 역대 최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외국인이 던진 주식의 절반을 너와 내가 받아낸 거지. 삼성전자만 봐도 3월에 외국인이 15조 5천억을 팔았어. 그걸 개인이 샀어. 주가 내려가니까 싸다 싶어서 물타기 들어간 거야.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똑같았어. 외국인이 쏟아내는 걸 개인이 받아냈어. 동학개미. 그때는 이겼어. 코스피가 1400대까지 추락했다가 3000을 뚫었으니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주가 확인하면서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2배를 벌었어. 그래서 지금도 같은 감각이 작동하고 있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이만큼 빠졌으니 곧 오르겠지? 하는 그 느낌. 예전에 그 감각으로 이긴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 2020년엔 연준이 돈을 풀었어.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쏟아부었지.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 편을 들어준 거야. 지금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4%야.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상황이 아니야. 원군이 없는 전쟁이야. 근데 불편한 숫자가 있어. 외국인 매매와 주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0.54야. 외국인이 팔면 주가도 같이 내려간다는 뜻이지. 반면 개인은 마이너스 0.7이야. 개인이 사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아내는 구도 자체가 주가 방어엔 힘이 약하다는 거야. 외국인 입장에선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빼는 돈이 신흥국 자금이거든. 한국이 딱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지금 MMF 잔고가 급증하고 있어. 일종의 파킹 통장이야. 주식에 넣기 무서우니까 빼서 대기시켜 놓는 돈. 시장이 위험 자산을 피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개인은 26조를 밀어넣고 있어. 그럼 이 싸움 역사적으로 누가 이겼을까? 외국인이 판 주식을 받아낸 개인 투자자가 이긴 적이 있나? 근데 이번엔 다른 변수가 생겼어. 단순히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야. 전쟁이 끝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으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달라질 거야. 지금 시장을 흔드는 건 단순히 폭탄이 떨어져서가 아니야.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에너지, 기술, 자본 세 군데가 동시에 터지고 있어.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그 해협이 지금 막혀 있어. 통항량이 정상의 4분의 1로 줄었어. 정부는 비축유가 208일분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돼. 208일이라는 건 IEA가 쓰는 순수입량 기준이야.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쓰는 기름 280만 배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68일밖에 안 돼. 4월 말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지. UAE에서 계약한 물량이 있긴 해. 2400만 배럴 중 400만 배럴이 4월 초에 들어와. 그런데 나머지 1800만 배럴은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라 당장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빠듯해. 봉쇄가
길어지면 우회 합로를 써야 하는데 그때 해상운임이 50%에서 80%까지 치솟아.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름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야. 벌써 비닐봉투 같은 석유화학 제품은 쇼티지 조짐이 나오고 있어. 두 번째, AI 투자 사이클에 균열이 생겼어. 3월 24일에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발표했어. 쉽게 말하면 AI가 돌아갈 때 필요한 메모리를 6배나 압축하는 기술이야. 정확도 손실 없이. 발표 다음날 삼성전자가 4% 빠졌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빠졌어. 반도체 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미국 빅테크들이 AI에 쏟는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가 문제야. 2025년 말부터 자기 돈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거든. 오라클 하나만 봐도 5년물 CDS 스프레드가 110에서 130bp야. 기업이 망할 위험을 보험으로 사는 비용인데 모건 스탠리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미 4.4%를 찍었는데 4.5%를 넘기면 빚으로 AI에 투자하던 구조 자체가 흔들려. 그 충격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35%인 한국의 직격탄이야. 세 번째,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이상한 점 하나.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이야. 달러가 딱히 강한 게 아니란 뜻이지. 그런데 원화만 1511원까지 밀렸어. 2009년 이후 최고치야. 달러가 강해서 원화가 약해진 게 아니라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방향이 보여. 중동 오일머니가 두바이에서 빠져나와 홍콩과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위안화가 다른 신흥국 통화보다 안정적인 것도 그 증거야. S&P 500이 6% 빠질 때 코스피는 17%가 빠졌어. 미국의 3m 파도가 치면 우리한테는 30m 파도가 오는 구조. 그리고 이건 전쟁 때문만이 아니야. 2월에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도가 나왔잖아. 전쟁 전부터 이미 떠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사고 있는 거 맞는 걸까? 판단 기준을 하나 줄게. 솔직히 말할게. 지금 당장은 모른다. 왜냐면 아직 안 끝났거든. 트럼프가 기준 시점을 하나 던졌어. 4월 6일.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다음 단계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야.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추가 파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장은 이걸 기다리고 있어. IM증권 박상현 위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 4월 6일 이후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신규 진입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 하겠다고 한꺼번에 넣는 건 위험해. 분할 매수로 나눠서 들어가되 4월 6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해. 그리고 봐야 할 숫자가 3개 있어. 이거 메모해둬. 첫 번째, 환율. 원달러 1,500원 선이 유지되는지 봐. 지금 1,511원이야. 여기서 더 밀리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된다는 뜻이야.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밀릴수록 손해가 커지거든. 그러면 더 팔아. 두 번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지금 4.4%인데 4.5%를 뚫으면 위험해져. AI에 돈을 쏟아붓던 빅테크들이 빚으로 투자하고 있거든. 금리가 오르면 그 투자가 둔화되고 반도체 수요도 꺾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직격탄이야. 세 번째,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지금 48.90%인데 48% 선이 무너지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빠진다는 신호야. 이 세 숫자 중 하나라도 나쁜 쪽으로 움직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져. 반대로 세 개 다 버티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해보면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고 MMF 같은 파킹 자금에 넣어두는 게 낫다. 4월 6일 지나고 이 세 가지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아. 정리하면 이거야. 외국인이 2달간 50조를 쏟아냈고 그걸 개인이 26조로 받아내면서 지수가 버티고 있어.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에너지 위기, AI 사이클 균열, 자본 이탈까지 3중으로 겹쳐 있어서 이 싸움이 개인한테 유리하지 않아. 4월 6일 환율 1,500원, 국채 4.5%, 삼성전자 지분율 48%. 이 숫자만 기억해. 다음에는 이 수급 전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 실제 사례를 가져올게.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받았던 과거 그 싸움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고 기다려.